서명하지 마요. 신부의 손이 윤도현의 손등을 덮었다. 그 순간까지도 연회장 곳곳에서는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서울 근교 청운산 자락에 자리한 미라클 힐스 리조트. 정재계 인사와 기업인 수백 명이 모인 결혼식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신랑을 축하하러 온 얼굴은 아니었다. 저 사람이 서태진 전 부시장의 사위가 된다고? 가진 것도 없는 식품연구원이라며. 그래도 대단하지. 그 집 딸과 결혼할 용기가 있잖아. 용기가 아니라 돈 때문이겠지. 낮은 목소리들이 칼날처럼 이어졌다. 윤도현은 모두 들었다. 들리지 않는 척했을 뿐이었다. 그의 양복은 대여점에서 빌린 것이었다. 손목 부분이 조금 짧았고 넥타이는 아침부터 몇 번이나 풀렸다. 반면 신부 측 하객들이 입은 옷과 시계는 그가 몇 년을 일해도 쉽게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오늘의 또 다른 구경거리가 앉아 있었다. 서하린. 전 부시장 서태진의 외동딸. 재산은 많지만 몸이 몹시 불편하고 지나치게 비만해 사교계의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여자. 그게 세상이 알고 있는 서하린이었다. 신부석에 앉은 그녀는 실제로도 커다랗게 보였다. 두꺼운 웨딩드레스. 굽은 어깨. 천천히 움직이는 몸. 얼굴에는 지나치게 진한 화장이 올라가 있었다. 사람들은 신랑을 비웃으면서도 신부 역시 비웃었다. 돈 없는 남자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의 결혼. 그들에게 오늘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구경할 일이었다. 식이 끝나기 직전 서태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그는 여전히 정치인 시절의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온화하지만 눈은 웃지 않는 얼굴. 요즘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서로의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야은 서류철을 들고 나왔다. 윤도현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결혼 전날 서태진의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다. 혼인 후에도 서씨 일가의 재산과 회사 지분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현은 거절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들의 돈을 바라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식장 한복판에서 서류를 내밀 줄은 몰랐다. 서태진은 웃으며 말했다. 도현 군도 이해할 겁니다. 괜한 오해가 생기면 서로 피곤하니까. 누군가 작게 웃었다. 사위가 아니라 계약직이네. 윤도현은 펜을 들었다.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는 재산이었다. 이 자리에서 소란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서하린이 그의 손을 막았다. 아버지.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연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서하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 결혼식이에요. 서태진의 미소가 굳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제 남편에게만 서명을 요구하세요? 하린아. 저도 같은 내용으로 서명할게요.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서태진이 낮게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니? 그러니까요. 하린이 웃었다. 왜 굳이 지금 하세요? 잠시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결국 서태진이 손을 내렸다. 좋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서류철이 치워졌다. 사람들은 곧 다른 화제거리를 찾았지만 윤도현은 움직이지 못했다. 서하린의 손이 아직 그의 손등 위에 있었다. 그녀는 앞을 보며 입술만 움직였다. 오른쪽 주머니. 뭐라고요? 지금 확인하지 말고. 그제야 도현은 자신의 턱시도 오른쪽 안주머니에 무언가 들어있다는 것을 느꼈다. 얇고 단단한 봉투였다. 하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식은 계속됐다.
사진을 찍었다. 샴페인을 따랐다. 수백 명의 사람이 다가와 형식적인 축하를 했다. 그중 몇몇은 도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인생 편네요. 이제 연구원 월급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윤도현은 웃었다. 어릴 때부터 배운 방식이었다. 사람이 진짜 화가 났을 때는 오히려 웃어야 한다. 아버지가 죽은 뒤 어머니 김선자는 아파트 청소와 식당 일을 전전하며 그를 키웠다. 가난한 사람에게 참는 법부터 가르쳤다. 그러나 참는다고 모욕을 잊는 것은 아니었다. 밤 11시가 넘어 마지막 손님이 떠났다. 윤도현은 신혼 객실 문을 닫은 뒤에야 넥타이를 풀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그대로 굳었다. 서아린이 웨딩드레스 등 뒤에 지퍼를 내리고 있었다. 잠깐. 도현이 시선을 피했다. 하린이 피식 웃었다. 왜요? 부부인데. 그래도 갑자기 그러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둔탁한 것이 바닥에 떨어졌다. 두꺼운 보정 패드였다. 하나, 둘, 세 개. 웨딩드레스 안쪽에서 몸의 형태를 부풀리던 특수 패드가 계속 나왔다. 하린은 허리에 차고 있던 보조 장치까지 풀었다. 굽어 보이던 어깨가 펴졌다. 느리고 무거웠던 걸음도 사라졌다. 그녀가 거울 앞에 똑바로 서자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린은 키가 큰 편이었다. 허리는 곧았고 오랫동안 운동한 사람처럼 몸이 단단했다. 얼굴에 진한 화장을 지우자 전혀 다른 인상이 드러났다. 화려하다기보다 선명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눈빛이 달랐다. 결혼식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놀랐어요? 도현은 한참 뒤에야 말했다.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인정. 하린은 침대 끝에 앉았다. 앉아요. 오늘 밤 길어질 거예요.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먼저 말해주세요. 뭐요? 당신이 누구인지. 하린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서하린. 그 이름 말고. 그럼? 나와 왜 결혼했는지 아는 사람. 방 안이 조용해졌다. 도현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낡은 종이가 들어 있었다. 복사본 같았지만 오래된 문서의 흔적이 선명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윤성호.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도현은 숨을 들이마셨다. 문서에는 정수용 미생물 여과 공정과 천연 발효액 안정화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이 적혀 있었다. 발명자 윤성호. 협력 기업 한성식품.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당시 작성된 원본 연구 일지의 일부가 복사돼 있었다. 도현은 종이를 넘겼다. 불에 그을린 가장자리. 번진 잉크. 그 사이에 짧은 문장이 있었다. 원본 시료와 공정 기록을 넘기지 않았다. 강무진이 끝까지 요구한다. 도현의 손끝이 굳었다. 강무진. 지금 국내 식품 유통과 바이오 원료 사업을 장악한 세림홀딩스 회장. 도현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모를 수가 없었다. 세림홀딩스의 대표 생수 브랜드 청년은 한 해 매출이 수천억 원에 달했다. 하린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만든 기술이었어요.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청년의 초기 정수 공정. 말도 안 돼. 그럴 거예요. 당신은 평생 공장 화재 사고라고 들었으니까.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22해 전. 그가 9살이던 여름. 아버지 윤성호는 작은 식품연구소와 시험 생산 공장을 운영했다.
새로운 정수 공정과 천연 발효 안정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공장에 불이 났다. 아버지는 창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기 합선으로 결론 내렸다. 보험금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대출만 남았다. 어머니 김선자는 집을 팔고 빚을 갚았다. 도현은 그날 이후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할인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성태. 누굽니까? 제 외할아버지. 도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할인은 피하지 않았다. 당시 한성식품 대표였어요.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당신 아버지 기술을 확보하면 살아날 수 있었고. 그래서 죽였습니까? 외할아버지가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 돈을 댄 사람은 강무진. 할인이 천천히 말했다. 화재 이후 수사를 맡고 행정 기록을 정리해 준 사람은? 그녀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제 아버지예요.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웃지도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졌다. 그러니까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과 한 가족인 여자가 오늘 나와 결혼했다는 겁니까?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맞아요. 왜? 말했잖아요. 오늘 밤 길다고. 지금 대답해요. 도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왜 나였습니까? 할인은 그를 바라봤다. 처음부터 이용하려고 접근한 건 아니에요. 그걸 믿으라고요? 믿지 않아도 돼요. 그녀는 무릎 위에서 손을 깍지 꼈다.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자료를 남겼어요.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까? 알게 됐죠. 너무 늦게. 할인의 어머니는 이혜주라는 사람이었다. 한성태의 딸. 서태진의 아내. 가족의 사업과 남편의 정치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던 여자였다. 하지만 사망하기 2년 전 우연히 오래된 회사 서류를 정리하다 윤성호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그 뒤 혼자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공장 화재. 사라진 특허 출원 자료. 화재 직후 한성식품으로 넘어간 기술. 강무진이 세운 유통회사가 갑자기 성장한 과정. 그리고 남편 서태진이 받은 거액의 차명 자금.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따졌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날부터 엄마는 감시당했어요. 누구에게? 가족에게. 할인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웃기죠. 집이 제일 위험한 곳이었어요. 16살이던 할인은 그때 처음 어머니가 겁에 질린 얼굴을 봤다.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다. 절대 똑똑한 척하지 마. 아는 척하지 마. 관심 없는 척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처럼 보여야 한다. 몇 달 뒤 이혜주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묻혔다. 할인은 그날부터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았다. 살이 급격히 찐 척했다. 몸이 약한 척했다.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는 척했다. 말수가 적고 판단이 느린 사람처럼 행동했다. 성인이 된 뒤에는 맞춤 보정복과 체형 장치를 사용했다. 가족 행사에서도 가장 구석에 앉았다. 경영 수업을 받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이름으로 식품공학과 데이터 분석을 공부했다.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연구기관에서 일했다.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서할인이 됐다.
왜 그렇게까지? 도현이 말을 멈췄다. 할인이 대신 대답했다. 살아 있으려고.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리고 증거를 모으려고. 할인은 목에 걸린 작은 은색 펜던트를 꺼냈다. 이건 저장 장치가 아니에요. 암호 키예요.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세 군데. 어디? 변호사 사무실, 해외 서버, 그리고 경찰. 도현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경찰이 이미 알고 있습니까? 일부는요. 그런데 왜 아직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죠? 추정과 증거는 달라요. 할인이 말했다. 오래된 사건이에요. 직접 증거가 부족했고 살아있는 관련자들은 입을 닫았어요. 무엇보다 강무진은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내게 준 건? 당신 아버지의 원본 연구일지와 계약서 일부를 복구한 자료. 원본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도현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내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할인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윤성호 선생님의 법적 상속인이니까. 역시 그랬다. 도현은 웃었다. 헛웃음이었다. 결국 그거네요. 도현 씨. 내 이름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할인의 표정이 흔들렸다. 처음에는.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할인은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말이 오히려 도현을 멈추게 했다. 그런데 왜 결혼까지 했습니까? 당신을 지켜봤으니까. 누가 허락했죠? 아무도요. 그건 스토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인이 작게 웃었다. 인정할게요. 그리고 다시 진지해졌다. 당신이 어머니 병원비를 내려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한 것도 봤고, 회사에서 상사가 연구 결과를 가로챘을 때도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은 것도 봤어요. 그걸 어떻게? 조사했으니까. 참 당당하네요. 미안해요. 처음 듣는 진짜 사과였다. 도현은 입을 다물었다. 할인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죠? 우리 첫 만남. 도현은 기억했다.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억지로 나간 식사 자리였다. 할인은 당시에도 커다란 옷을 입고 있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옆 테이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쳐다봤다. 할인은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도현은 그녀에게 외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집안 재산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할인은 처음으로 말했다. 물맛을 구별하는 걸 좋아해요. 도현은 웃지 않았다. 오히려 진지하게 물었다. 경도 차이도 느껴요? 그 질문에 할인은 처음으로 그를 다시 봤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생각했어요. 할인이 말했다.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람으로는 보겠구나.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도현이 받았다. 윤도현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 누구십니까? 결혼 축하합니다. 뒤이어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야? 할인이 벌떡 일어났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가 웃었다. 한재석 씨 아내를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도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한재석. 대학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 현재는 회계법인에서 기업범죄와 자금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포렌식 회계사였다.
지난 몇 달 동안 할인과 함께 비밀리에 자금 흐름을 분석한 사람이기도 했다. 김소연 씨를 살리고 싶으면 남자가 말했다. 신부가 가진 암호 키를 가지고 1층 연회장으로 내려오세요. 전화가 끊겼다. 도현이 할인을 바라봤다. 강무진입니까? 아마도. 어떻게 알았죠? 할인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 쪽에서 세웠어요. 그 순간 객실 조명이 꺼졌다. 비상등만 붉게 켜졌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할인은 웨딩드레스 아래쪽 지퍼를 열었다. 도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금 뭐 하는? 이럴 때까지 예에 차릴 거예요? 드레스 안쪽에는 얇은 검은색 바지와 가벼운 운동화가 있었다. 그리고 몸을 크게 보이게 했던 보정 장치 일부에는 방검 소재가 덧대어져 있었다. 총알을 막는 건 아니에요. 할인이 말했다. 칼 정도는 버텨요. 당신 이런 것까지 준비했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알면서 결혼식을 강행했다고요? 강무진을 밖으로 끌어낼 기회였어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할인이 입을 다물었다. 그건 당신 계획에 김소연 씨가 납치되는 것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계획이 틀어진 거잖아요. 할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이었다. 도현은 화가 났다. 하지만 지금 싸울 시간은 없었다. 어떻게 합니까? 할인이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일단 내려가요. 피를 줄 겁니까? 피를 줘도 소용없어요. 왜죠? 데이터는 이중 인증이 필요해요. 다른 하나는? 당신. 도현이 굳었다. 내가 왜? 윤성호 선생님의 법적 상속인 확인과 생체 인증. 도현은 헛웃음을 흘렸다. 결국 처음부터 나 없이 못 여는 구조였군요. 그래서 당신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요. 그러게요. 할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너무 멀리 왔네요. 복도 문이 두드려졌다. 3번.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아. 한재석이었다. 도현이 문을 열려하자 할인이 막았다. 잠깐. 재석이 목소리예요. 확인부터. 도현이 물었다. 우리 대학교 앞에서 처음 술 마신 날, 내가 계산한 이유. 밖에서 곧 대답이 왔다. 내 지갑 잃어버렸잖아.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내 가방 안에 있었고. 도현이 문을 열었다. 한재석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입술이 터져 있었다. 한쪽 눈가가 부어 있었다. 소연이는? 아래 있어. 어떻게 올라왔어? 놈들이 보냈어. 재석이 숨을 몰아쉬며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다. 가져오라고 했던 것처럼 보여주려고. 할인이 받았다. 이게 뭐예요? 강무진 차명회사 자금 흐름. 원본, 사본. 원본은 이미 이준호 팀장한테 넘겼어.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경찰이 와 있습니까?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리조트 외과. 그럼 왜 바로 안 들어와? 소연이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놈들이 인지를 지하주차장과 연회장 사이로 계속 옮기고 있어. 현장 위치가 확정돼야 진입할 수 있대. 할인이 빠르게 물었다. 통신 차단은? 사설 보안업체 장비로 막았어. 다만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니야. 우리가 연회장에 들어가면 놈들도 한 곳에 모일 가능성이 커.
도효는 재석을 바라봤다. 너는 빠져. 미쳤냐? 소연 씨가 잡혀 있잖아. 그래서 내가 가야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할인이 말했다. 셋이 같이 가요. 도현이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왜 그렇게 태연합니까? 태연한 척하는 거예요. 그제야 도현은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봤다. 할인은 주먹을 쥐었다. 솔직히 무서워요. 그런데요? 무섭다고 안 내려가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맞았다. 셋은 함께 내려갔다. 결혼식이 끝난 연회장은 낮과 전혀 다른 공간처럼 보였다. 화려한 꽃장식은 그대로였지만 음악은 꺼져 있었다. 테이블 사이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10명 남짓. 대부분 사설 경비업체 출신처럼 보였다. 연회장 중앙에는 김소연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입은 막혀 있지 않았다. 재석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오빠. 한재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소연아.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여유롭게. 강무진이 무대 옆에서 걸어 나왔다. 예순이 넘었지만 등이 고닫고 회색 정장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대한민국 식품 유통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남자. 세림홀딩스 회장. 결혼 축하하네. 그가 웃었다. 윤성호 아들이 이렇게 컸을 줄이야. 도현의 턱이 굳었다. 내 아버지를 아십니까? 알지. 어떻게요?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인을 바라봤다. 할인아. 회장님. 그 우스운 옷을 드디어 벗었구나. 덕분에 오래 입었죠. 강무진이 웃었다. 내 엄마랑 똑같아. 할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우리 엄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이혜주가 괜히 진실을 파헤치지만 않았어도 오래 살았을 텐데. 도현이 고개를 돌렸다.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강무진은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사고라는 건 생각보다 만들기 쉽다는 뜻이다. 할인의 숨이 멎었다. 도현이 한 발 앞으로 나갔다. 지금 자백하는 겁니까? 강무진이 웃었다. 자백? 증거 있나? 없으니까 20년 넘게 멀쩡히 살았겠죠. 도현이 말했다. 그 말에 강무진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아버지를 죽이고 기술을 빼앗고 그걸로 회사를 키웠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강무진이 말했다. 기술을 만드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은 다르지. 도현의 손이 떨렸다. 그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면요? 값을 올리면 돼. 그래도 안 팔면? 강무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충분한 대답이었다. 할인이 말했다. 그래서 불을 질렀군요. 연회장 가장자리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벽 장식 안쪽. 할인이 미리 설치해 둔 소형 녹음 장치였다. 강무진은 알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눈앞에 서 있는 순간을. 내 외할아버지는 똑똑한 사람이었어. 도둑이었죠. 사업가였다. 남의 기술을 훔쳐서요? 그걸 세상에 팔았으니 가치가 생긴 거다. 강무진이 손을 내밀었다. 이제 끝내자. 암호 키를 내놔. 할인은 목걸이의 펜던트를 만졌다. 소연 씨부터 풀어주세요. 먼저 키. 안 됩니다. 협상할 위치라고 생각하나? 강무진이 손가락을 움직였다.
옆에 있던 남자가 소연의 어깨에 칼을 갖다 댔다. 한재석이 앞으로 뛰어가려 했다. 도현이 붙잡았다. 놓으십시오. 할인이 말했다. 피를 드릴게요. 도현이 그녀를 바라봤다. 할인은 눈으로 짧게 신호했다. 아직 아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뭐지? 윤성호 선생님의 원본 연구 노트. 강무진의 눈빛이 변했다. 그게 왜? 당신이 가지고 있죠? 없다. 거짓말. 할인이 웃었다. 한성식품 화재 후 압수 목록에 없었어요. 그런데 석 달 뒤 세림의 첫 투자 제안서에 윤성호 선생님의 원문 표현이 그대로 등장했죠. 강무진이 침묵했다. 당신이 가져갔어요. 할인이 말했다. 그리고 아직도 보관하고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 힘으로 만든 적 없는 사람들은 원본을 버리지 못하거든요. 강무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말 조심해. 맞았네요. 할인은 아주 조금 웃었다. 시간을 끌고 있었다. 한재석의 시선이 천장 쪽 비상등으로 향했다. 3번 깜빡였다. 외부 전력이 전환됐다는 신호. 통신 차단 장비가 곧 끊긴다는 뜻이었다. 그때 연 회장 뒤쪽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윤도현은 그녀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유라. 최유라가 천천히 걸어왔다. 3년을 만난 여자. 그가 가장 힘든 시기에 곁에 있었던 사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대신 서류를 처리해주고 도시락을 가져다 주던 사람.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그를 떠났던 사람. 오랜만이네. 유라가 웃었다. 도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여기 왜 있어? 아직도 모르겠어? 뭘? 내가 왜 너한테 접근했는지. 도현의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다. 유라는 강무진의 옆에 섰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뭔가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그래서? 강 회장님은 확인이 필요했지. 나를 감시하려고 만났다는 거야? 유라가 잠시 웃었다. 처음에는. 도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상하게도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픈 감정이 너무 많아 하나를 따로 느낄 수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어머니 병원비도? 그건 진짜 도와준 거야. 그 돈으로 서류에 서명하게 했잖아. 유라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도현은 할인에게 이미 들었다. 김선자가 입원했을 당시 최유라는 세림 계열 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대신 가족의 오래된 서류와 창고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끼워 넣었다. 그녀가 찾던 것은 윤성호의 연구 자료였다. 그것도 명령이었어? 도현이 물었다. 유라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도현아. 내 이름 부르지 마. 그 말에 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강무진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쓸데없는 감상은 그만해. 그가 할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피. 할인이 펜던트를 풀었다. 그 순간 도현의 휴대전화가 아주 짧게 진동했다. 신호가 돌아왔다.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현장 확인. 대기. 발신자는 이준호 수사팀장. 도현은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피만 주면 끝납니까? 그가 물었다. 강무진이 웃었다. 내가 알아야 할 건 아니다. 아니요. 도현이 앞으로 한 걸음 나갔다. 알아야겠습니다. 뭘? 우리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 말했잖아. 세상은. 그딴 말 말고
도현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다. 당신은 아버지 기술을 원했고, 아버지는 거절했고, 그래서 공장에 불을 질렀습니까? 강무진이 웃었다.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할 것 같나? 할인이 갑자기 말했다. 이미 대답했어요. 강무진의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뭐? 조금 전에. 할인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당신 목소리, 지금 밖에서도 듣고 있어요. 강무진의 얼굴이 변했다. 무슨 짓을. 그 순간 전기가 완전히 나갔다. 연 회장이 암흑에 잠겼다. 여자 비명. 누군가 욕하는 소리.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곧 비상등이 붉게 켜졌다. 할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소연에게 칼을 대고 있던 남자의 손목을 의자로 밀어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한재석이 달려들어 아내를 끌어안았다. 도현은 앞을 막는 남자와 부딪혔다. 주먹이 턱을 스쳤다. 몸이 휘청했다. 그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옆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통로를 막았다. 소연 씨 데리고 뒤로 가. 재석이 소연을 데리고 비상구 쪽으로 움직였다. 강무진이 소리쳤다. 잡아. 남자들이 달려갔다. 그때 스프링클러가 터졌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다. 할인이 비상 화재 시스템을 작동시킨 것이었다. 경보음이 울렸다. 동시에 리조트 외곽 통신 차단 장비가 멈췄다. 경찰 무전 소리가 가까워졌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연 회장 출입문이 동시에 열렸다. 무장한 경찰들이 들어왔다. 강무진이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다. 도현이 그를 붙잡으려 하자 강무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비켜. 도현은 얼어붙었다. 그 순간 할인이 옆에서 의자를 밀어 강무진의 팔을 쳤다. 칼이 떨어졌다. 경찰들이 달려들었다. 강무진의 몸이 바닥에 눌렸다. 수갑이 채워졌다. 나. 그가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준호 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알기 때문에 왔습니다. 최유라도 도망치지 못했다. 그녀는 벽 쪽에 서서 도현을 바라봤다. 도현아.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말. 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나중에 법정에서 해. 최유라의 얼굴이 무너졌다. 할인은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무진에게 향해 있었다. 강무진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말했다.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할인은 대답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시작이에요. 그 말이 맞았다. 체포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날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수사는 1년 넘게 이어졌다. 22해 전 공장 화재 사건이 재수사됐다. 당시 소방 기록, 보험 서류, 한성식품 내부 회계장부, 강무진의 차명회사 자금 흐름, 서태진에게 넘어간 비자금, 윤성호의 원본 연구 노트, 이혜주가 남긴 녹취. 모든 자료가 하나씩 연결됐다. 할인의 외할아버지 한성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하지만 그가 윤성호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화재 이후 관련 자료를 회사 자산으로 편입한 사실은 확인됐다. 강무진은 자금을 댔다. 그는 윤성호에게 기술 양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실행자들을 움직였다. 공장 화재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직접적인 방화 지시를 입증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당시 실행자 중 한 명이 결국 입을 열었다.
그는 오랫동안 강무진 계열 회사에서 생활비를 받아왔다. 서태진 역시 무너지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젊은 지방 공무원이었다. 화재 이후 안전점검 자료 일부가 사라졌다. 수사협조 요청도 묵살됐다. 그 대가로 한성태 측에서 차명 자금이 넘어갔다. 세월이 흘러 그는 정치인이 됐다. 그 성공의 첫 계단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었는지 딸은 이제 정확히 알게 됐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하리는 아버지를 만났다. 서태진은 몇 달 사이 많이 늙어 있었다. 왜 왔니? 확인하려고요. 뭘? 아버지가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건지. 서태진은 웃었다.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냐? 엄마 사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리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직접 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었죠? 하리나. 알고 있었죠? 서태진은 입을 다물었다. 하린의 눈이 붉어졌다. 엄마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족을 지키려고 했다. 하린은 웃었다. 누구 가족이요? 서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다. 있었어요. 뭐? 멈추는 것. 하린이 말했다. 말하는 것. 엄마 편에 서는 것. 윤성호 선생님이 죽었을 때도, 그 후에도 기회는 계속 있었어요. 서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너는 모른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맞아요. 하린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린아. 오늘 아버지를 용서하러 온 거 아니에요? 서태진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왜 왔니? 하린은 잠시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무섭지 않다는 걸 확인하러 왔어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그러나 복도 끝에는 윤도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손을 내밀었다. 하리는 그 손을 잡았다. 끝났어요. 그래요? 아니. 하린이 울면서 웃었다. 끝내려고요. 도현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날 처음으로 하린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울었다. 재판은 길었다. 강무진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증거는 너무 많았다. 자금 흐름, 실행자 진술, 사라진 원본 연구 자료, 불법 취득한 기술, 오래된 화재 사건과 이후 이어진 조직적인 증거 은폐, 추가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까지 드러났다. 최유라는 범죄 수익 은닉과 증거 훼손, 불법 정보 수집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됐다. 서태진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증거 은폐 관련 혐의로 법정에 섰다. 하리는 선고 날 법원에 가지 않았다. 도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뉴스로 결과를 확인했다. 강무진은 무기징역. 다른 핵심 공범들도 중형. 최유라는 9년형. 서태진은 7년형. 도현은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다 껐다. 기분이 어때요? 하린이 물었다. 도현은 생각했다. 통쾌할 줄 알았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결과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용했다. 잘 모르겠어요. 나도. 아버지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하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엄마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빈자리는 남았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도현은 뒤늦게 알았다. 진실이 밝혀진다고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 이상 거짓말 위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 차이가 컸다. 윤성호가 개발했던 기술의 권리는 긴 법적 절차 끝에 상속인인 윤도현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도현은 처음부터 그것을 그대로 사업화하지 않았다. 왜요? 투자자가 물었다. 이 기술만 확보하면 바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22해 전 기술입니다. 기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도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할인도 같은 입장이었다. 둘은 연구팀을 꾸렸다. 원래 공정을 분석했다. 현대 기준에 맞게 수정했다. 안전성 검사를 반복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해 돈부터 벌고 싶지 않았다. 그 기술이 다시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오염되는 것도 싫었다. 회사 이름은 해담바이오로 정했다. 바다처럼 깊고 담긴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의미를 할인이 붙였다. 도현은 웃었다. 이름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닙니까? 싫어요. 아니요. 그럼 됐어요. 초기에는 힘들었다. 투자자들은 옛 사건의 이름값만 원했다. 언론은 두 사람의 결혼과 재판 이야기에만 관심을 보였다. 장애를 숨긴 재벌가 딸의 반전. 가난한 신랑의 인생 역전. 할인은 그런 제목을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다. 난 장애를 숨긴 적 없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당신도 인생 역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도현이 웃었다. 인생이 너무 꼬여서 원래 자리 찾는 중이죠. 할인도 따라 웃었다. 둘은 언론 인터뷰를 최소화했다. 대신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도현은 공정관리와 생산 시스템을 맡았다. 할인은 연구개발과 품질 기준을 책임졌다. 사람들은 처음에 할인을 여전히 의심했다. 가문 때문에 이름만 올린 것 아니냐고 했다. 첫 제품 시험 회의에서 할인은 3시간 동안 데이터 오류를 지적했다. 연구원 한 명이 말했다. 이 정도 차이는 허용 범위입니다. 할인이 물었다. 장기 저장 후에도요? 그건. 온도가 5도 올라가면 반응 속도 어떻게 변하죠? 상대가 대답하지 못했다. 할인은 자료를 넘겼다. 다시 하죠. 그날 이후 누구도 그녀를 명목상 임원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도현은 그런 할인을 볼 때마다 신혼 첫날을 떠올렸다. 바닥에 떨어지던 보정장치. 진한 화장을 지운 얼굴. 그리고 두려워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던 눈.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있던 할인이 말했다. 도현 씨. 네. 나한테 아직 화난 거 있어요? 도현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었다. 갑자기요? 결혼 전에 다 말하지 않은 거?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처음에는 화났죠. 지금은요? 가끔. 할인이 눈을 크게 떴다. 아직도? 당연하죠. 너무하네. 나를 조사했잖아요. 그건 인정. 결혼식이 함정이 될 가능성도 알고 있었고. 할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도현이 말했다. 그런데. 나도 당신에게 솔직하지 않았어요. 뭐요? 왜 결혼했는지. 할인이 그를 바라봤다. 도현은 웃었다. 처음 소개받았을 때부터 좋았어요. 거짓말. 진짜. 그때 나는. 알아요. 엄청 커 보였잖아요. 그게 뭐요? 사람들이 쳐다봤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할인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현은 다시 화면을 보려 했다. 그때 할인이 그의 소매를 잡았다. 한 번 더 말해봐요.
뭘? 좋았다고. 도현이 웃었다. 싫습니다. 왜요? 이제 와서. 할인이 노려봤다. 도현은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았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왜? 그날 물맛 이야기할 때? 할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이유예요?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이야기를 처음 하는 얼굴이었거든요. 할인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다. 나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불쌍하게 안 봐서 좋았어요. 불쌍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몰랐잖아요. 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도현은 대답했다. 그러니까요. 몰랐으니까 그냥 사람으로 본 거죠.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다행이다. 뭐가요? 내가 잘 골랐네. 도현이 피식 웃었다. 누가 누구를 골라요? 내가요. 결혼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조사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평생 할 겁니까? 네. 둘의 웃음이 늦은 연구실 안에 퍼졌다. 5년이 흘렀다. 해담바이오는 더 이상 작은 연구기업이 아니었다. 윤성호의 원천 기술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정수, 발효 공정은 식품과 음료 분야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아버지의 옛 브랜드를 그대로 되살리지 않았다. 도현이 원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름으로만 팔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 기술은 과거를 복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안전하게 쓰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말은 할인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됐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할인은 흰 연구복을 입고 생산동 검사실에 서 있었다. 배가 제법 불러 있었다. 출산 예정일까지 2달. 도현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썼다. 또 서 있어요? 일하는 중인데. 의사가 오래 서 있지 말랬잖아요. 15분 서 있었어요. 내가 오기 전부터? 그건 비밀.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서할인 박사님. 네, 윤도현 대표님. 집에 갑시다. 마지막 결과만 보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른 시료예요.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끌어왔다. 할인이 웃었다. 당신도 많이 변했네요. 어떻게요? 옛날에는 나한테 말도 잘 못했잖아요. 처음부터 잘했습니다. 첫날 내 앞에서 눈도 못 마주쳤으면서. 웨딩드레스를 갑자기 벗으니까 그렇죠. 할인이 크게 웃었다. 도현은 주변 연구원들을 보고 말했다. 다 들립니다. 한 연구원이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참았다. 할인이 배를 감싸며 말했다. 아이가 놀라잖아요. 누가 큰 소리 냈는데요? 아빠가. 벌써 편 가르기입니까? 그 순간 배가 살짝 움직였다. 도현의 표정이 바로 바뀌었다. 움직였어요? 응. 그는 급히 손을 올렸다. 잠시 뒤 작은 움직임이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졌다. 도현은 매번 처음 느끼는 사람처럼 굳었다. 할인이 웃었다. 또 울려고? 안 웁니다. 눈 빨개졌는데. 피곤해서 그래요. 맨날 그 핑계. 도현은 그녀의 배에 대고 작게 말했다. 아빠 안 운다. 할인이 물었다. 아들일까, 딸일까? 건강하면 됐죠. 정답처럼 말하지 말고. 딸. 왜?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서.
할인이 잠시 말을 잃었다. 외모. 아니요. 그럼? 도효는 웃었다. 끝까지 버티는 거. 할인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건 당신도 잘하잖아. 나는 당신만큼 오래 못 숨깁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야. 알아요. 둘은 웃었다. 그날 저녁에는 김선자의 집에서 가족 식사가 있었다. 김선자는 이제 더 이상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들의 큰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내 집이 편해.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두 사람이 찾아왔다. 한재석과 김소연도 자주 왔다. 그날은 서하영까지 귀국해 있었다. 할인보다 5살 어린 여동생. 가족의 일사건이 터졌을 당시 해외에서 공부하던 중이라 핵심 범죄와는 무관했다. 그녀 역시 언니와 한동안 서먹했지만 아버지의 범죄를 마주한 뒤 오래 걸려 관계를 다시 만들었다. 언니. 문을 열자 하영이 달려왔다. 할인이 바로 손을 들었다. 천천히. 알아. 하영은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언니를 안았다. 배 더 나왔네. 당연하지. 조카야, 이모 왔다. 아직 못 들어.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영 뒤에는 키 큰 남자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한국어 발음이 조금 서툴렀다. 안녕하세요. 하영이 웃으며 말했다. 내 남자친구. 할인이 눈을 가늘게 떴다.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2년 됐어. 왜 이제 말해? 언니도 결혼식 날까지 정체 숨겼잖아. 도현이 웃음을 터뜨렸다. 할인이 그를 노려봤다. 왜 웃어요? 틀린 말은 아니라서. 당신 누구 편이야? 아이 편. 비겁하네. 주방에서 김선자가 소리쳤다. 다들 그만 떠들고 앉아. 식탁에는 뜨거운 곰탕과 잡채, 갈비찜이 올라와 있었다. 한재석이 먼저 와서 김소연과 전을 부치고 있었다. 재석은 도현을 보자 말했다. 대표님, 늦으셨네요. 연구소에서 누가 안 나오려고 해서. 할인이 말했다. 배신자. 소연이 웃었다. 할인 씨, 이제 좀 쉬어요. 다들 나만 보면 쉬래. 김선자가 국을 떠주며 말했다. 그러니까 쉬어. 어머니까지. 내가 제일 무서운 거 알지? 할인이 바로 고개를 숙였다. 네. 모두 웃었다.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윤도현은 문득 5년 전의 결혼식을 떠올렸다. 사람들의 웃음. 낡은 양복. 서명을 요구하던 서류. 굽은 어깨로 옆에 앉아있던 신부.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온 작은 봉투. 그때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다고 했다. 돈 때문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를 선택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했다. 평생 후회할 거라고. 도효는 앞에 앉은 할인을 바라봤다. 그녀는 김선자에게 고기가 너무 많다며 투덜거리고 있었다. 배가 불러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도현의 손을 찾았다. 회의실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했고 집에서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뭘 먹을지 10분씩 고민했다. 가끔 악몽을 꿨다. 어머니 사고가 다시 떠오르는 날이면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그럴 때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었다. 할인도 마찬가지였다. 도현이 아버지 공장 화재 이야기를 꿈에서 본 날이면 억지로 위로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잡아줬다. 둘은 서로를 완전히 고친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은 사람을 완전히 고칠 수 없다.
다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줄 뿐이었다. 뭘 그렇게 봐요? 할인이 물었다. 도현이 정신을 차렸다. 그냥, 또 그냥. 잘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의 눈썹이 올라갔다. 누가 누구를? 내가요. 뭐? 결혼. 할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 먼저 골랐거든? 결혼식장에 들어간 건 저도 제 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조사한 건 나야. 그 이야기는 평생 하겠네요. 응. 할인은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 순간 배 안에서 아이가 움직였다. 할인이 도현의 손을 끌어다 배 위에 올렸다. 또 찼어. 도현이 웃었다. 성격 있네. 당신 닮았나 보지? 당신이겠죠. 내가 얼마나 얌전한데.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할인이 인상을 썼다. 왜 다 웃어? 한재석이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석 씨. 네. 5년 전 일 다시 이야기해 드릴까요? 재석이 바로 입을 다물었다. 도현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날 밤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김선자의 집은 가까웠다. 봄밤은 따뜻했다. 할인이 도현의 팔을 잡았다. 힘들어요? 조금. 차 가져올 걸 그랬나? 이 정도는 걸어야 해. 잠시 걸은 뒤 할인이 말했다. 도현 씨. 네. 가끔 생각해요. 뭐요? 만약 그날 당신이 서명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내가 서류 찢었을걸. 도현이 웃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당신 데리고 도망갔을 거야. 그 몸으로? 그때도 진짜 몸은 이랬거든.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몰랐지. 도현이 걸음을 멈췄다. 할인도 따라 멈췄다. 왜? 그가 말했다. 그래도 결혼했을 겁니다. 할인의 눈이 커졌다. 내가 정말 그 모습이었어도? 무슨 모습이요? 사람들이 말하던. 도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현은 다시 걸었다. 당신이 그날 나한테 물맛 이야기했잖아요. 또 그 얘기. 나는 그게 좋았어요.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할인은 웃었다. 그러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도현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도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또 그냥. 할인은 그의 팔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사람들이 당신 보고 바보라고 했잖아. 많이 들었죠.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네. 후회한 적 있어? 도현은 대답하지 않고 걸었다. 할인이 팔을 꼬집었다. 대답해. 아파요. 대답. 도현이 웃었다. 한 번도. 할인의 걸음이 느려졌다. 진짜? 진짜. 거짓말하면 아이가 다 들어. 그래서 진짜입니다. 할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 길게 이어졌다. 5년 전에도 비슷한 밤이었다. 다만 그때는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어디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랐다. 지금은 달랐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병원 예약이 있었다. 제품 회의가 있었다. 아이 방에 놓을 침대를 골라야 했다.
평범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다. 며칠 뒤, 도현은 혼자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봄비가 그친 뒤라 공기가 맑았다. 그는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대답은 없었다. 도현은 한동안 묘비를 바라봤다. 회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 기술이라고 그냥 가져다 쓰진 않았어요. 다시 검증했고, 할인이가 엄청 까다롭게 굴어서 몇 번이나 다시 했습니다. 그는 웃었다. 아마 아버지도 좋아했을 겁니다. 잠시 바람이 불었다. 도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범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었죠. 그래도 이제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실패한 공장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윤성호의 이름은 공식 연구 기록과 특허 정정 절차를 통해 원개발자로 회복됐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법원 판결문에는 그가 불법적으로 기술을 빼앗긴 피해자였다는 사실도 적혔다. 하지만 도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 하나였다. 윤성호의 연구가 존재했다. 누군가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것이었다. 아버지.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아버지 복수만 하면서 살지 않으려고요. 말을 꺼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아이도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려고요. 그는 잠시 더 앉아있다가 일어났다. 묘지를 내려오자 입구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다. 할인이었다. 왜 왔어요? 도현이 물었다. 몰래 오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집에서 쉬라니까. 차 안에 있었어. 어떻게 알았는데요? 당신 일정 공유해 놨잖아. 그건 병원 일정 보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공유.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무섭네. 이제 알았어? 할인이 웃었다. 도현이 차에 타자 그녀가 물었다. 잘 이야기했어? 네. 뭐라고? 비밀.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도현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말 당신이 하면 안 되죠. 할인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둘 다 웃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묘지는 뒤로 멀어졌다. 도현은 돌아보지 않았다.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할인은 서재를 정리하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결혼식 때 사용했던 사진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비웃던 그날. 커다란 웨딩드레스. 두꺼운 화장. 굽은 어깨. 그리고 옆에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윤도현. 할인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도현이 뒤에서 물었다. 그걸 왜 보고 있어요? 추억. 좋은 추억입니까? 결과적으로. 과정은 최악이었는데. 그래도 당신 만났잖아. 도현이 그녀 옆에 앉았다. 할인은 다른 사진을 꺼냈다. 식이 끝난 직후 찍힌 사진이었다. 도현이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듣고 있었다. 할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하던 순간. 기억나요? 뭐요? 서명하지 말라고 한 거. 기억하죠? 그때 당신 화났어? 솔직히? 응. 엄청. 왜?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서. 할인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알아요. 지금도 미안해. 도현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응. 그날 당신이 내 손 안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할인이 조용히 물었다.
도효는 잠시 생각했다. 서명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당신한테 따졌겠죠. 그래도 같이 있었을까? 도현이 웃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굳었다. 뭐? 농담. 윤도현. 아이가 듣습니다. 지금 그걸 방패로 써? 도현은 웃으며 그녀를 안았다. 할인은 투덜거리다가 결국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잠시 뒤 조용히 말했다. 나 사실 결혼식 전날 무서웠어. 뭐가요? 당신이 안 올까봐. 도현은 놀랐다. 왜 안 갑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었잖아. 당신도 마지막에 나 싫다고 할까봐. 도현은 그녀를 더 꽉 안았다. 그때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갔습니다. 할인이 눈을 감았다. 왜? 도현은 한참 뒤 대답했다. 약속했으니까. 할인이 웃었다. 그게 다야? 그리고 좋아했으니까. 할인이 그의 가슴을 한 번 쳤다. 왜 맨날 늦게 말해? 지금 했잖아요. 5년 늦었어. 앞으로 50년 더 말하면 되죠. 할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결혼식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버리지 않았다. 좋은 기억이라서가 아니었다.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두 사람을 비웃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것도 몰랐다. 신랑이 무엇을 잃고 살아왔는지, 신부가 무엇을 숨기고 버텨왔는지, 그들이 왜 서로의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나야 했는지. 한 달 뒤, 비가 내리던 새벽, 할인의 진통이 시작됐다. 도현은 평소 침착한 사람이었다. 공장 사고가 나도 침착했다. 수사관 앞에서도 침착했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는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출발하려 했다. 할인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빨간불. 알아요. 그런데 왜 가? 안 갔어요. 차 움직였어.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당신 지금 떨고 있지? 아닙니다. 손 보여줘. 도현의 손은 정말 떨리고 있었다. 할인은 아픈 와중에도 웃었다. 윤도현. 네. 정신 차려. 네. 애는 내가 낳아. 압니다. 당신이 기절하지 마. 안 합니다. 몇 시간 뒤. 도현은 정말 기절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대로 울었다. 딸이었다. 작고 붉은 얼굴.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할인은 지친 얼굴로 물었다. 왜 울어?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았다. 할인도 울었다. 잘 왔네. 그녀가 아이에게 말했다. 우리한테 와줘서. 도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공장 화재.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고생. 결혼식의 웃음소리. 어두운 연회장. 수갑이 채워지던 강무진. 법원 판결. 연구실의 밤. 모든 시간이 아주 멀게 느껴졌다. 그 끝에 이 작은 아이가 있었다. 누군가에게 빼앗긴 과거를 되찾는 것만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아니었다. 삶은 되찾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새로 만드는 것이 있었다.
도현은 딸의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끝을 움켜쥐었다. 그 힘은 너무 약했다. 그런데도 도현은 움직일 수 없었다. 할인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은? 벌써요? 생각해 둔 거 있다며? 도현은 아내를 바라봤다. 윤세봄. 할인이 천천히 웃었다. 세봄. 싫어요? 좋아. 왜 세봄인지 알아요? 뻔하지. 뭔데요? 할인이 눈을 감으며 말했다. 우리한테 늦게 온 봄이니까. 도현은 웃었다. 역시 나보다 똑똑하네요. 그걸 이제 알았어?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거짓말. 병실에 작은 웃음이 번졌다. 몇 년 전 사람들은 윤도현에게 말했다. 왜 하필 그 여자냐고. 돈 때문에 참는 거냐고. 평생 후회할 거라고. 그때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금도 굳이 그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서아리는 세상이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진짜 모습이 단지 더 날씬하고 더 아름답다는 뜻도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두려우면서도 증거를 지킨 사람. 자기 가족의 죄를 외면하지 않은 사람. 20해 가까이 자신을 낮춰 보이면서도 끝내 마음까지 낮추지 않은 사람. 복수가 끝난 뒤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자기 딸을 품에 안고 웃는 사람. 윤도현은 그런 여자와 결혼했다. 사람들이 비웃던 날.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가 어떤 비밀을 숨겼는지. 아버지의 죽음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자신의 인생이 그날 밤 어떻게 뒤집힐지. 다만 하나는 알고 있었다.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모두가 자신을 비웃을 때 서아린만은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서명하지 마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됐다. 몇 년 뒤. 도현은 잠든 딸을 안고 병실 창가에 서 있었다. 새벽빛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다. 할인은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도현은 아내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웃었다. 세상은 그날 자신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가장 두꺼운 가면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 가장 화려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두가 비웃는 선택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도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골랐네. 침대에 누워있던 할인이 눈도 뜨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먼저 골랐거든. 도현이 굳었다. 안 잤어요? 지금 깼어. 다 들었습니까? 응. 할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피곤했지만 웃고 있었다. 그러니까 평생 기억해. 뭐요? 당신 인생 최고의 선택은? 할인이 손을 내밀었다. 도현은 그 손을 잡았다. 내가 당신 골라준 거야? 도현은 웃었다. 또 시작이네. 틀린 말 아니잖아. 그럼 저는 뭡니까? 할인이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잘 따라온 사람? 너무한데요. 그래도 사랑해.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인이 웃었다. 왜? 아니요. 말해. 도현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나도 사랑합니다. 창밖으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삶이었다.